혹시 치즈 드시나요? 아니, 나이 들면 치즈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짜고, 기름지고,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서 냉장고에서 아예 치워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스웨덴에서 수년간 수천 명의 노년층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즈를 적당히 섭취한 노인들의 기억력 저하 위험이 오히려 낮았다는 겁니다. 치매 발생률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믿었던 치즈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치즈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 속 치즈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25년간 노년기 영양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이준성 박사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요양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의 어르신들인데 기억력과 판단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운동량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단 기록을 보다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유독 발효식품, 특히 치즈를 조금씩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즈와 뇌 건강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웨덴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 결과가 제 가설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여러분, 치즈는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기억력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탁 위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년 가을 72세 박순자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순자님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사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며칠 전에 약속을 해놓고 까먹어서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이러다 정말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싶어 무섭습니다. 순자님의 식단 기록을 보니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치즈를 완전히 끊으셨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이 들면 치즈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짜고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먹었어요. 순자님은 치즈뿐만 아니라 유제품 자체를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B열둘이 부족해지셨고 이게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순자님께 하루에 작은 치즈 한두 조각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자연 발효 치즈로요. 석 달 후 순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깜빡하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손주 생일도 안 까먹었고 약속도 잘 지키고 있어요. 치즈 한 조각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순자님처럼 치즈를 무조건 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치즈가 노년기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 이후 성인과 노년층 수천 명을 수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분들의 평소 식습관, 특히 치즈와 유제품 섭취 빈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억력과 판단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즈를 포함한 발효 유제품을 꾸준히, 하지만 과하지 않게 섭취한 그룹에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겁니다. 스웨덴 연구팀은 이 결과를 10년 넘게 추적한 데이터로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몇 개월 관찰한 게 아니라 장기간 추적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50세부터 80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서너 번 치즈를 소량 섭취한 그룹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매일 많이 먹은 그룹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적당량이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67세 김영수님은 이 연구 결과를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치즈가 뇌에 좋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석 달간 매일 아침 자연 치즈 한 조각을 드신 후 확실히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오전에 피곤하고 멍했는데 요즘은 정신이 맑아요. 영수님은 일주일에 4번 정도 치즈를 드셨는데 이게 딱 스웨덴 연구의 권장량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치즈 속에는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성분은 신경 전달과 뇌 기능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고령이 될수록 이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다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비타민 B12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잘 드시지 않습니다. 이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비타민 B12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런데 치즈에는 이 비타민 B12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 발효 치즈는 흡수율도 높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에도 하루 필요량의 10에서 20%가 들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B12이 더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우유보다 치즈가 흡수율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세 이순희님은 평소 기력이 없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B12 수치가 낮았습니다. 저는 매일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다른 발효식품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순희님은 아침에 김치, 된장국과 함께 치즈 한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순희님은 머리가 개운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고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생각나요. 비타민 B12이 부족하면 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이 손상됩니다. 이 막이 손상되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비타민 B12 부족일 수 있습니다. 치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입니다. 여러분은 칼슘 하면 뼈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칼슘은 뇌신경세포의 안정성을 돕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칼슘 섭취가 부족한 노인층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칼슘은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에 관여합니다.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칼슘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선에 전기가 약하게 흐르는 것처럼요.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칼슘 부족이 뇌세포 사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더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즈 한 조각에는 우유 한 컵에 맞먹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유당이 적어서 우유를 소화하기 힘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이죠. 65세 박철수님은 평소 우유만 마시면 배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 자체를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우유는 마시면 바로 배가 아파서 안 마신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치즈를 추천했습니다. 철수님은 매일 아침 통곡물 빵에 치즈 한 조각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후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이 보였고 본인도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오후만 되면 졸렸는데 요즘은 저녁까지 정신이 또렷해요. 여러분, 칼슘은 뼈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뇌도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죠. 특히 뇌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에 의존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도 줄어들지만 뇌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 둘은 연결돼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7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노인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 물질들이 부족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치즈는 소량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작은 조각 하나에 5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나요? 계란 한 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치즈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해서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68세 최미숙님은 평소 고기를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이가 불편해서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고 근력도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치즈와 두부, 생선을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미숙님은 매일 점심에 두부찌개에 치즈 한 조각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달 후 미숙님은 힘이 생기고 머리도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갔다 와도 덜 피곤하고 요리할 때도 집중이 잘 돼요.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치즈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과 효소가 작용하면서 특별한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최근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 연구팀은 일부 발효 치즈에서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간 숙성된 치즈일수록 이런 생리활성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12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에서 항염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직접 연결돼 있다는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발효식품이 장 염증을 줄이면 뇌 염증도 줄어듭니다. 71세 정동철님은 평소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자주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하루 종일 머리가 개운하지 않아요. 저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추천했고 그중 하나가 자연 발효 치즈였습니다. 동철님은 매일 저녁 샐러드에 발효 치즈를 조금 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동철님은 관절 통증도 줄고 머리도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발효식품의 힘입니다. 여러분, 김치, 된장도 발효식품이죠?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가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우리 몸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치즈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치즈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음껏 먹으면 안 됩니다. 치즈는 지방 함량이 높고 염분도 적지 않습니다.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하루 적정량은 얇게 썬 치즈 한두 조각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20에서 3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영양소는 충분히 얻으면서도 염분과 지방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69세 김정희님은 처음에 치즈를 하루에 4~5조각씩 드셨습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후 혈압이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하루 한두 조각으로 줄이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혈압도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량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치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 발효 치즈를 고르는 겁니다. 가공 치즈는 염분과 첨가물이 많습니다. 자연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쳐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마트에서 치즈를 고르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우유, 소금, 유산균 정도만 들어간 게 자연 치즈입니다. 유화제, 보존료, 향료가 잔뜩 들어간 건 피하세요. 66세 이경숙님은 평소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 치즈를 드셨습니다. 맛도 좋고 먹기 편하다고요. 그런데 염분이 너무 높아서 혈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자연 치즈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후엔 이제 이 맛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가공 치즈보다 자연 치즈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낮은 치즈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자연 치즈라도 종류에 따라 염분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리코타 치즈, 모차렐라 치즈가 염분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블루치즈, 페타 치즈는 염분이 높습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염 치즈를 선택하세요. 마트에 가면 저염 표시가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70세 박인숙님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치즈를 드시고 싶으신데 염분이 걱정되셨대요. 저는 리코타 치즈를 추천했습니다. 인숙님은 매일 아침 샐러드에 리코타 치즈를 조금 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혈압도 안정적이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염분 낮은 치즈를 선택하세요. 그럼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치즈는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에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통곡물 빵과 함께 드시거나 점심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리세요. 저녁 수프에 조금 녹여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과다 섭취도 방지됩니다. 67세 조명자님은 치즈를 간식처럼 그냥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저는 식사 때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명자님은 아침 식사에 통곡물 빵, 계란, 치즈 한 조각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배부르고 양도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에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치즈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공 치즈는 피하세요. 둘째, 염분이 너무 높은 치즈는 조심하세요. 셋째, 크림치즈처럼 지방 함량이 극도로 높은 건 자주 드시지 마세요. 넷째,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나쁜 치즈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상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71세 한영욱님은 할인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치즈를 사서 드셨습니다. 그날 밤 배탈이 나셨습니다. 발효식품도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치즈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당량만 드시면 훌륭한 뇌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작은 조각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치즈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짜고 기름지고 나이 들면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웨덴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통해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치즈를 적당히 섭취한 노인층의 기억력 저하 위험이 더 낮았다는 것을요. 치즈 속 비타민 B12는 신경 전달을 돕고, 칼슘은 뇌 신경세포를 안정시키고, 단백질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발효 성분은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한두 조각, 자연 발효 치즈로 식사에 곁들여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즈를 아예 끊으면 비타민 B12과 칼슘이 부족해져서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량의 치즈로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유지하고 판단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오늘 저녁 식탁에 자연 치즈 한 조각을 올려보세요. 통곡물 빵과 함께 또는 샐러드에 얹어서요. 단 한 조각이면 됩니다. 그 작은 조각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